며칠 전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이 신청을 해왔어요. 그 신청 내용은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을 심리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청을 아주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알면서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났나? 사실 이 미투 무브먼트는 타라나 벌키라는 여자분이 12년 전에 벌써 시작을 했었죠. 흑인으로서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몸을 침범당하는 경험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미투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소셜미디어가 받쳐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리사 밀라노가 하비 와인스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당한 것을 폭로하면서 미투 무브먼트를 시작했을 때 이제는 타이밍이 맞았어요. 소셜미디어가 확 받쳐줘서 바이러스처럼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흥분 내지 즐거움을 가져오는 이런 모든 신체적인 터치는 두 사람의 동의하에 함께 좋아해야만 이 몸을 나누는 행동이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일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강요한다든지 폭력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돼 있어요. 또 본인이 원치 않는 터치로 몸이 침범당할 때는 언제나 깊이 몸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자기 만족 채우려는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가져오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심리치료사니까 제 임상 클리닉에서 매일같이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니까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대중들은 실제로 이런 클라이언트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강요당하는, 몸을 침범당하는 그런 폭행이나 추행으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와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빨리 말하지 않아요. 대개 와서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다. 매일매일 기운이 없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살아야 되나. 막 죄책감. 그리고 내가 살아서 앞으로 볼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자살 충동이 생기고 자살 충동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 시도를 하다 그게 성공적으로 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편만한 증상들, 악몽에 시달리는 거,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편두통 갑자기 생기는 거, 구토증 생기는 거, 집중력이 감소돼서 또 불감증 있는 거, 사람들 안 만나려고 방에서 두문불출하는 거, 뭐 버스에서 당했으면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거, 육교 어디서 누가 뭐 건드리고 갔다 그러면 육교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 어떤 건물 안에서 생겼으면은 건물 근처를 가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 그리고 불안증이 그렇게 많죠. 깜짝깜짝 놀래요. 놀란 토끼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옷이 스스럭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또 사람이 뭐 움직이는 어떤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누군가 그냥 와서 하이 하고 이렇게 만지는데도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왜 건드리느냐고. 이렇게 온종일 불안 속에서 사는 불안 증상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서 피해 망상까지 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누군가 자기를 늘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방에다 커튼 다 닫고 깜깜하게 해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경찰이 밖에서 다 자기만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망상 속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혐오하거나 남녀와의 관계를 증오하는 거는 아주 모든 당하는 여자들에게 생기는 것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영어로 말하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상처 후 증후군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신체화하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 이게 키스를 강요당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입술이 지금 썩어간대요. 근데 의사가 봐도 썩어가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도 썩어가지 않는데 자기가 거울을 볼 때는 입이 일그러지면서 입술이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앞에 아니면 궁둥이에 암이 생겼다. 뭐 하체에 느낌이 없어졌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 눈동자가 나를 따라다닌다. 머리가 땡긴다. 칼만 보면 떨린다.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칼을 뭐 자기가 죽일 용기는 없고 무의식적으로 죽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칼을 보면 자꾸 무서워요. 그래서 칼만 보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남자 손만 스쳐 지나가면 자르고 싶고. 근데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팔을 잘라요.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너무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곳에 피를 보면서 안에 있는 고통이 감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의 몸을 침범하는 행동은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장애, 불구자로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다시는 맑고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완전히 불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남자를 미워하고 관계를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여자를 두면 이 여자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관계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럼 매일 거절당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의 인생도 망가지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못 살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한 사람을 확 한꺼번에 죽이질 않고 단순간에 죽이질 않고 서서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하는 행동이 남의 몸을 강요로 터치하고 침범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동들이 제 상담실에서도 25% 내지 30%가 강요당한 신체적인 터치 때문에 외상후 증후군으로 오는 클라이언트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이 별 큰 잘못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많은 여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자기 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자꾸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피해자는 이게 너의 수치가 아니다. 너는 수치해야 할 일이 아니야. 가해자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서 그 아픔에서 빠져나와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용감한 사람이 어디에선가는 공적으로도 스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미투 무브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파워도 생겼고 용기도 생겼으니까 얼리사 밀라노 같은 이 배우 싱어 액티비스트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게 지금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의 40%가 강요된 몸의 터치의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을 왜 그럼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든 남자는 아니지만 이런 이해가 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이것을 스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한국 문화는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건드리고 만지는 거를 그럴 수 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문화적인 용납을 없어야 해요.
지금까지 늘 그거를 그렇게 해왔어요. 아,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어머니들,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어머니, 아들이 나가서 바람 피웠어요. 그러면 그 바람 피운 게 강요를 한 건지 둘이 좋아서 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어머니들 그동안의 반응은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아. 나도 그러고 살았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돼. 앞으로는. 아들을 딱 잡고 너는 인생을 살면서 한 여자와 관계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용납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그래도 남자분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해오는 이런 행동들이 한 여성, 많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준다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하고 크레딧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념이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런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힘을 뺏고 자기 실력을 한 번도 제대로 발휘 못하고 그 사람의 미래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개념 안에 집어넣는 게 필요해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세 번째, 남의 몸을 빌려서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은 중독 증상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할 때, 여자를 만들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어떤 마약보다도 흥분을 시키는 센 호르몬들이에요. oksytocin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은 우리를 정말 살맛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래서 남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하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부부화해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자기의 호르몬을 빼려는 그런 행동,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독 증상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말해놓고도 그 앞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 호르몬들을 또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줄 알면서 하는 그 자체가 중독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의 반문화, 여자들이 업소에서 쉽게 남자들이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요즘은 포르노까지 생겨서 가공된 여자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한 물건인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여자를 objectify, 물건화 시킨다는 거,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분들 포르노 보지 마셔야 되고, 한국 밤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을 만지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행동들을 끊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면 여자들만 보면 이렇게 만져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몸을 다른 사람과 하면 안 되고 아내와만 해야 된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식인종들이 자기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인간을 보고 우리가 식인종이라고 하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으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지만 다른 여자의 몸을 강요하면서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 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식인종의 행동들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결국을 망가뜨리는 행동이니까. 이런 엄청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 미투 운동이에요. 자, 이게 이 비디오가 길어지니까 제가 2편으로 그럼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한 이 미투 무브먼트에 나는, 여러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2편에서 말씀드리겠어요.